자, 오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마을 평산 책방에 갔다. 사진으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한 거예요. 지금 저 평산 책방을 막 이미지 안 좋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욕할 게 없으니까 어. 책이 많이 팔렸다고 욕을 하더라고. 책이 많이 팔렸다. 카드 결제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슨 뭐 했다. 세금을 띄어먹었다. 야 이거 묻는 지 얼마나 됐다고 지랄들이냐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네. 저도 그거 많이 요즘에 느끼는데 결국에는요. 퇴임한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랑 찢어졌을 때 얻는 이득이 별로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요. 뭐 사람을 이용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진영 내에서 상대방의 단점이랄까 안 좋았던 점들만 찍어서 그거 갖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국을 버렸다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버렸다라든지 하는 선동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인간 문재인의 삶의 문법.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겉으로 대놓고 비난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정확한 태도를 보여주죠. 좋다고 말은 안 하지만 만나자면 바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이 문 대통령 퇴임 1년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지. 네. 윤석열 취임 1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린 윤석열 취임 1년은 우리가 1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길게 느껴져서 한 10년 된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등이 이렇게 가셨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을 볼 때는 특히 우리 진영 사람 볼 때는 장점만 보십시오. 장점으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중에 일부 정말 극히 한 10%도 안 되는 단점만 가져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 근데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하면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야기가 좀 세긴 하는데 대선에 우리가 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게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와 같이 맞물리면서 투표 포기자가 꽤 있었다. 그런 사람들만 없었어도 한 24만 표는 우리가 너끈히 이겼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정운현 등 그 친낙들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위 민주당 똥파리 세력이 또 준동한 측면들이 다 같이 있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폭정을 하는 윤석열에 대한 대항을 할 때는 우리 진영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점만 보고 계속 갈라치기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문재인입니다 영화가 또 오늘 개봉이 된 거죠. 이게 예매율 1위 개봉하자마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극장 측에서 조건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상 그러니까 흥행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배급사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조건을 단 게 개봉날 예매율 1위를 하면 개봉관을 늘려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제. 그러니까 동시기 개봉작 지금 한국 영화 1위예요.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가 예매율 1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러 가시면은 저는 봤거든요. 보면은 보러 오길 잘했다. 확실하게 그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저는 돈만 내고 아직 안 봤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인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영혼을 먼저 보내세요. 네. 저는 봤어요. 부럽네요. 인터뷰하려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영화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철학이 없는 사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담장 너머에서 구구 유튜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그 욕설 퍼붓는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 되는데, 거기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서,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온갖 저주를 뱉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 저는 결국 문재인뿐만 아니라 민주 세력이 옳았다라고 하는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외치는 것들이요 다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거기서 농사 지을 때냐, 당신만 한가하다. 이 비판 원당치가 않은 게 그 영화의 기획 의도가 그런 거예요.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고 깊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 영화에 이제 그 처음엔 기획사가 그거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조국 장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화제가 되는 게 근데 실제로 지금 기획사의 그 뭐랄까요 홍보 방향이 바뀌었어요. 해라. 그게 단 한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창재 감독을 포함해 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창재 감독 인터뷰 제게 나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움, 미안함, 내가 가장 후회하는 때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게 상처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치를 하고 나서 유일하게 후회할 때가 그랬다. 그때였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내면에서 속이 얼마나 타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로 해서 채울지, 표정 하나로 그릴지가 고민이죠. 저는 표정 하나로 축약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창재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이거랑 조국 장관의 최근에 북콘서트에서의 워딩이랑을 보면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실제로 만나야 되고 저도 장관님한테 평산마을 한번 가시죠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이 조국을 쳤던 논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결국 조국과 문재인에 의해서 윤석열은 되치기 당한다고 보는 게 그 영화가 저한테 주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걸 느끼셔야만 이 영화 잘 보신 거예요. 여러모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예고편에서 봤던 장면인데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마을 주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이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자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믿었던 그 시스템이라는 것, 절차라는 것, 법이라는 것들이 정말 허무하구나 했던 그런 게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이라고는 하지만 이 절차,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건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닦아놨던 모든 시스템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철학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5년을 한 3개의 키워드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적폐청산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국이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코로나 뭐 이런 정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외교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진영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겪고 한 10년 동안 느껴본 바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당하거나 갈라치기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저쪽 사람들은 선이 딱 그어놓고 절대 뭐 주인보 유튜브 팟캐스트로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나쁜 의도를 갖고 들어오면 계속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걸 수 있지.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할 수는 없지만 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상징성과 여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안고 하나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정답은 임기제 공무원은 중간에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지켰대 윤석열이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압박하고 막 수사하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그 논리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진다. 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여기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재명 대표를 서로 갈라치기 하는 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진보라고 불리우는 유튜브 중에 그런 채널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좀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말하는 전 정부를 탓하는 프레임에 넘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무서울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극복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정부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보면은 그 계속 전 정부 탓하는 윤석열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자. 조국 장관이 지금 그 북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 표정들을 보면 되게 애틋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이 조국 수원에 뭐네 뭐 갈아치기 해가지고 집회 따로 하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지금 걔네들 중에 조국 지지한 사람 없어요. 문제는 한 가치를 갖고 같이 연대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 웃으면서 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저분한테 제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이번에 구미에서 복콘서트 할 때는요, 저기 김용건 의원이 사회를 봤어요. 아. 근데 둘이 친구야. 서울대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명찰에 김용건 친구 조국, 조국 친구 김용건 이렇게 명찰 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의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일단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기를 불러준 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은인의 등에다 칼 꽂는 놈이 사람입니까? 그놈이 나쁜 놈인 거지. 믿고 맡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앉힌 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 욕합니까? 배신한 놈이 나쁜 거지. 저는 결국 윤석열도 똑같은 논리로 배신당해서 끝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조국 장관 재판을 계속 팔로잉 했던 방송으로서 느끼는 건데 조국 장관 사건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한테 당한 말도 안 되는 이 수사는 결국 재심해야 되는 사건이 될 거예요. 포렌식의 결과물이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모펀드는 어디로 가버리고 컴퓨터 포렌식을 했어도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유지하지 않았던 거고요. 나머지 건들 뭐 다른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라 그래서 뭐 인턴 활동에 시간이 부족했다 같은 걸로 징역 4년 때리는 이 야수 같은 나라. 야수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나라는 결국 재심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내려가겠다 이 이야기에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관님한테 지금 화를 되게 좀 내고 싶은 게 저런 지점이거든요. 화를 직접 내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세요.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뭐랄까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 아니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 뭐 죄 같지 않은 걸로 죄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수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도 됩니다. 최근에 뭐 저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이 조국 장관 총선 출마키를 터줬다 뭐 이런 보도까지 하나 나왔었잖아요. 재판 중인 사람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난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깔려 그러는 거죠. 진짜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그 정도 뻔뻔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그런 바람이 있죠. 난 원해.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어렵네요. 방송하는 게요. 우리도 이제 10년 해보면 느끼는 건데 내부적 갈라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쪽하고 싸우는 건 쉬운데 내부적 갈라치기가 최근에도 그거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라치기 하는 거. 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악마화 시켜버리죠. 누군가 나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막 악플 달고 이러는 경우 꽤 많은데 제 말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 힘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세력이 연대해서 싸우는 건데 뭐 하면 뭐가 또 무슨 세력이 또 들어왔고 뭐 촛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갈라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역시 난 최고다님 감사드려요.